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당 절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당은 법원에서 하는 것인데 배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반드시 배당을 꼭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입찰 금액을 산정할 때 인수 금액이 있게 되면 그것을 빼고 입찰 금액을 산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 보증금 몰수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 금액 산정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배당을 알게 되면 생활 가운데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권리 순위를 알기 때문에 건재당 기타 등등 권리가 있을 때 내가 전세를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배당을 꼭 알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 절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동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먼저 배당이의 소재기 이 건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조사한 것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 배당이 소재기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기본적으로 수임료가 한 700만 원 전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공보수해서 1억에 대해서 배당받았다. 그러면 5%에서 10%까지 성공보수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 건수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배당과 배당 요구 개념에 대해서 정립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세 번째로 배당을 왜 꼭 배워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네 번째로 배당 요구해야 될 채권자와 하지 않아도 될 채권자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의변제가 예상되는 물건에 대해서 대의변제가 뭔지 확인하고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배당 요구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취소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내가 인수해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에 대해서 꼭 확인해야 되니까 알아보고요. 그리고 배당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당이의 소재기 건수를 보면요. 매년 경매가 약 10만 건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실제로 배당이 잘못되어 가지고 배당이 제기가 되는 건수가 5.5% 100건 중에 5건에서 6건 정도가 매년 배당이 제기가 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배당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 이 법원에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잘못돼 가지고 배당이 접수를 하게 되는데 결국 또 그것을 누가 하느냐? 또 법원에서 해요. 그러면 결국 법원에서 실수했으니까 법원에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그 보정하는 것들은 채권자들이 정말로 이 돈을 못 받아가지고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경매인데 결국 배당금 잘못 계산하면 또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 돈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개선이 좀 필요한데 현재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경매 건수 중에 배당이가 5.5% 정도 매년 진행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배당이란 무엇이냐? 이 부동산을 금전으로 전환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결국 뭐냐? 채권자들에게 정당하게 배분하는 절차, 이것이 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담당 판사께서 이렇게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배당 요구는 이해관계인들이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결국 요식행위입니다.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채권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임차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이죠. 이것을 배당받을 때나 아니면 우선 변제를 해서 배당 순위가 되어서 받을 경우에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법원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나서 결국 약 3개월
전후에 배당 요구 종길이 정해집니다. 요 안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결국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결국 전입 점유 확정일자한 임차인이 선순위에 있는 경우, 이 말소기 정관리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당받고 소멸되죠. 근데 배당 요구하지 않게 되면 결국 낙찰자 인수가 돼가지고 인수금액이 2억이 늘어서 결국 잘못 계산하면 보전금을 몰수당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부터 매각기일까지 보통 한 6개월 전후 걸리게 되는데 요즘은 이 경매 회장님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하더라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부터 매각기일까지 약 2개월에서 3개월 되는 그런 물건들도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꼭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배당을 왜 꼭 배워야 되느냐. 결국 우리는 이 법원 그러면 굉장히 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담당 경매 회장님들이 주로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순환 근무예요. 이분들이 한 지역에 계속 근무하려고 그러면 결국 2년마다 계속 순환 근무되는데 결국 근무하려고 그러면 경매계에 2년 있다가 뭐 민사를 쭉 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배당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것을 결국 보장한 책임 누구냐? 채권자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정확하게 알아서 담당 경매 회장님한테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입찰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인수금액 계산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을 꼭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매를 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명도할 때 이 사람에게 이사비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왜?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에 인감도장을 팍 찍고요. 그리고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국 내가 이사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나가면 내가 명도확인서 끊어줄게. 이렇게 동시이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가 이사비를 줄 수 있으니까 결국 수익이 창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익이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배당은 반드시 꼭 알고 경매를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경매하신다는 분은 정말 저는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꼭 나중에 큰 사고 쳐가지고 결국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배당에 대해서는 알고 꼭 입찰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될 채권자와 하지 않아도 될 채권자가 있던데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채권자와 경매 개시 등기 후에 등재한 채권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기 전에 있는 이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 배당이 됩니다. 나중에 채권 계산서 제출할 때 계산서 제출하시면 돼요. 근데 경매 개시 결정기 이후에 있는 이 등기된 채권자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될 채권자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냥 채권자입니다. 채권은 무조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집행권을 갖춰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해 보시면요. 경매 개시 결정기 전에 있던 건전한권 저당권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압류, 가압류권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자도 배당 요구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자는 임차권 등기일이 배당 요구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경매 신청인도 배당 요구를 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4번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배당을 한 푼도 못 받는 무익녀가 될 사항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 경매 회장님이 취소를 해요.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또 경매 신청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또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환승하게 되면 다음 버스비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4번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는데 무익녀가 돼가지고 경매가 취소됐다가 다시 이 건전한 건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경매 중간에 이 1번 건전당권자가 또 경매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중 경매 신청이라고 그래요. 이번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결국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왜? 경매 신청할 때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중 경매 신청이다 해서 배당 요구할 필요 없고요. 이 종전 권리자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토지를 개발해서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종전에 있던 그 토지에 있던 건전당권자, 압류권자 이것은 이 권리자들은 새로운 토지, 받은 토지 있죠. 거기에 다시 또 옮겨 탄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배당 요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 분들이 경매 개시 결정등기 후에 배당 요구할 경우는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만 가압류나 건전당권자나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후회하게 되면 종기 후회하게 되면 그걸 배당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할 채권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 뭐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나 직업명령문 있죠. 그리고 공정정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채무자의 이 재산의 변동 사항 요거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죠. 이거 따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왜? 법원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임차권자, 소액 임차인이든 우선 변제권자는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약 3개월이라 그랬죠. 3개월 동안 집 비울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그 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 뭐 부모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옆집을 통해서 경매가 혹이라도 진행되는지 확인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개월 이상 집 비울 때는 꼭 2달마다 한 번은 꼭 확인하라 말씀드립니다. 임금채권자도 반드시 배당 요구 종일까지 해야 되고요. 담보가등기권자, 우리 순위보전가등기가 있고 담보가등기가 있죠. 이 담보가등기도 반드시 배당 요구를 꼭 해야지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죠.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낙찰자 인수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배당에 대해서 강의해놨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세채권자, 대위 변제자도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위 변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 건전당이 돼 있고 임차인이 돼 있고 이렇게 근데 전입은 했는데 확정일자 없습니다. 그리고 건전당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결국 낙찰 금액이 1억이 되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A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소기준권리에서 밑으로 다 소멸되니까 임차인이 대항력도 없으면서 결국 배당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확정일자 없으니까 못 받아요. 소액 임차인이 되면 소액 임차인 받겠죠. 이런 경우에 결국 임차인은 이 소멸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임차인이 살 경우는 어떤 경우냐? 결국 어떻게 요 1번 건전당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이걸 대위비 변제라 그래요. 그러면 이 건전당권이 말소가 되겠죠. 이 말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말소기준 권리가 3번 건전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임차인은 인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인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한테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1,000만 원 쓴 거, 갚은 거, 요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것도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자들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완납 시 등기부 등본은 꼭 확인을 해라. 왜? 대위 변제가 되게 되면 이 말소기준 권리가 소멸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3번이 되면서 인수가 되니까 갑자기 인수가 없었는데 인수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확인을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위변제가 되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임차인이나 임차인 같은 경우에 결국 말소기준권리보다 밑에 있어. 근데 건전당 말소기준권리가 금액이 작아. 이런 경우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1순위 건전당권자가 금액이 크면 대위변제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작을 경우는 반드시 대위변제 사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시고 매각기일날 입찰할 때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왜? 대위변제가 되면 결국 말소기준 권리가 이 변동이 되어서 내가 인수사항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입찰했더라도
매각 물건 명세서에 비고란에 인수사항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보전금을 다시 불허가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금이 납부되게 되면 모든 권리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전금을 몰수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결국은 내가 소유권을 만나면 다 했으니까 또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전금을 줘야지만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입 변제가 예상되면 반드시 매각기일과 대금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대입 변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계약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가 취소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시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배당료 하게 되면 배당받고 소멸되지 않습니까? 근데 배당요구를 했다가 취소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는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낙찰자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배당력 없는 임차인이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왜? 낙찰자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분이 굳이 돈을 안 받겠다는데 법원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력 없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취소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절대 취소하면 안 되겠죠. 이거 꼭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대구 달성구 유갑 아파트가 되는데요. 미납을 했습니다. 왜 미납을 했겠냐 이겁니다. 결국 이명이 했는데요. 차순위도 그 금액이 좀 차이가 있게 났죠. 그래서 참 이렇게 왜 미납했는지 자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당 요구 여부해서 배당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죠. 2022년 6월 14일에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대항력 여지있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 후에 배당 요구 했다고 기록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 했느냐,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했느냐 반드시 꼭 확인을 해라. 아니면 이제 옥션원이나 지지옥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법원 자료는 이렇게 법원은 신청하면 신청했다고 기록해 놓고 또 이것이 만약에 취소했으면 또 취소했다 기록해 놓고 날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에 했냐 후에 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원은 따로 적어 놓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배당표 열람령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배당이 이제 기일 잡히게 되면 3일 전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경매 계획 하셔가지고 반드시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구지방법원 배당표 해가지고 사건 번호 적혀 있고 명세에서 매각대금, 이자, 보전금 이런 것들 쭉 적혀 있죠. 그리고 채권자들에게 이렇게 배당이 된다고 배당금까지 순위까지 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확인을 하시는 시간을 그것까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자, 매각기일에 우리가 대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대금 납부 기간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배당 기일이 지정이 돼요. 통상 담당 판사님의 일정에 따라 요 납부한 시점부터 1개월 전후에 배당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먼저 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있죠. 이 채권자들에게 채권 계산서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것을 최고라고 그럽니다. 최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채권액 얼마, 이자까지 계산해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을 해요. 그럼 이거를 근거로 해서 배당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통상 담당은 판사님이 하시지만 담당 경매계에서 이렇게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가 이렇게 작성이 되고 담당 경매계에 가시면 게시가 됩니다. 요때 반드시 꼭 확인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들은요, 요때 게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게시해달라고 꼭 요청을 하시고요. 만약에 보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이때 왜 잘못됐냐 반드시 또 정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이걸로 해서 그냥 배당기일에 확정이 되는 이때는 반드시 이 절차가 결국 뭐냐 통상 14시에 이렇게 배당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는 판사님이 이렇게 오세요. 판사님은 가운 입고 이렇게 오시고요. 종이 한 장 들고 오십니다. 담당 경매계장님은 서류를 이만큼 옆에서 앉아가지고 쌓고 계세요.
그래서 시동 30분에 배당표를 게시하게 되면 이 채권자들은 가셔가지고 책상에 있는 배당표를 보시면 됩니다. 보셔가지고 결국 내 배당금이 맞냐 안 맞냐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배당 재판이 딱 실시하게 되면 판사님이 그럽니다. 자, 몇 월 며칠 배당 재판을 실시하겠습니다. 2천 몇 호 사건 배당표 보셨죠? 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없으면 그냥 확정 선고를 해요. 확정 선고하게 되면 결국 담당 경매계에서요 배당금 확인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신분증하고 공탁계에 가요. 그러면 공탁계에 가면 바로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그러면 배당이 종결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배당이의가 있다 그러면 그 전에 묻습니다. 배당이의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담당 경매계장님하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님이 선고하기 전에 묻습니다. 배당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앞으로 나가게 되면 배당 판사님이 확인을 해요. 확인하고 나서 이 건수가 된다 그러면 배당 이의소 제기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이 건수가 안 되면 결국 그냥 배당을 확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아파트에 방 하나 전세, 소액 임차인 먼저 이렇게 배당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파트에 방 하나 전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당이의 제기를 안 받아줘요. 당신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에서 받아가라 하고 배당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익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익거리가 안 되게 되면 바로 그냥 배당 실시해 버리고요. 되면 소장을 제출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장을 제출 안 하면 배당이 실시가 되고요. 만약에 소장을 제기하게 되면 소장을 쓸 때는 복잡하게 됩니다. 만약에 건저당 압류, 임차권 압류 이렇게 가압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압류권자가 2순위 압류권자가 배당이 제기한다 그러면요. 이 건저당한테는 1순위 배당 실시가 됩니다.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압류부터 해서 밑으로 채권자들은 그러면 배당이 정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배당 제기를 하려고 소장을 쓰려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왜? 여기서 얼마 흡수해야 되는지 이걸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한두 명이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많으면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 이소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1년은 그냥 후딱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2년의 시간이 지금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수임료가 한 700만 원 전후가 이렇게 되고요. 알면 이제 좀 할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억에 대해서 성공보수해서 보통 한 10% 이렇게 달라 그러더라고요.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 알면 이제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당이 재판이 확정이 돼야지만 판결돼야지만 이것이 배당이 실시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언제 요 배당기일 3일 전에 가셔가지고 배당표를 확인하시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반드시 꼭 경해주세요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자 배당을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배당이 소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입찰금액 산정할 때 반드시 배당금은 꼭 알아야 된다. 명도할 때도 배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을 꼭 알아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배당을 알면 전세사기, 이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고 내 권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꼭 한번 배우라는 거예요. 왜? 한번 배우면 영원히 평생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기당하지 않고 내 재산을 지키면서 그리고 재테크까지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꼭 배당을 배우시고 알고 경매에 임해라. 배당을 모르시면 저는 경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 한번 잘못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반드시 알고 돌다리도 두드려서 확인하시고 꼭 가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배당 절차에 대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